네, 최근 연예계에서 성범죄 의혹이 잇따르고 있죠. 개그맨 유상무 씨가 지난 5월 SNS에서 만난 여성을 실제로 만나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인터뷰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먼저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사건에 대한 모든 것들은 정말 진실되게 있는 그대로 다 경찰 조사를 통해서 명백하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또 성폭행 혐의로 4차례나 고소당한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는 고소 여성들과 함께 출국이 금지됐는데요. 이번 주 중에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인기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의 멤버였던 이준호 씨가 지난 25일에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20대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이준호 씨는 2002년에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요.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두고 CCTV 영상을 분석 중인 경찰은 곧 이 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바람잘 날 없는 연예인 성추문 사건, 무엇이 문제인 걸까요? 지금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류지연 앵커가 쫙 정리를 한번 해드렸죠. 그런데 정말 6월 달 연예계는 이게 뭐래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사건이 계속 이어졌는데 말이에요. 자, 일단은 제가 여쭤보기 전에 김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이준호 씨가 어디서 어떻게 어떤 여성을 어떻게 했는지부터 말씀해 주시죠. 25일이죠. 엊그제죠. 6월 25일 03시경에 이제 그 서울 강남 쪽에 있는 모 나이트 클럽에서 이준호 씨가 술이 취해 가지고 29살 먹은 여성 2사람을 아마 그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지고 신체 중요 부위를 하체에 자꾸 밀착시켰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2사람이 피해자가 됐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좀 이건 명백히 강제 추행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실이라면 그래서 이제 조만간 조사를 할 텐데 문제는 이준호 씨가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2002년도에도 강동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이거하고 유사한 형태의 어떤 그 여성하고 그 밀착해가지고 자기 음반 그 제작실로 데려가서 성추행한 사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합의해가지고 기소유예로 끝났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또 이런 일을 저지른 겁니다. 원래 이준호 씨가 지금 여러 가지로 걸리고 있지 않나요? 여러 가지 문제가 뭐 있죠. 사기죄도 있고 그렇죠. 사기죄도 일단 피소가 돼서 또 거기에 대해서 파산도 했었던 적이 있었고요. 일단 합의를 보기 위해 노력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지금 일단 진짜 누구랑 합의를 한대요? 그 지금? 원래 천안 쪽에서 천안 쪽에서 돌잔치와 관련돼서 사업을 하면서 투자를 한 1억 6천만 원 정도 지인들에게 받았다가 갚지를 못해서 피소가 됐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뭐 갚을 의향이 있다, 뭐 아니다 양측이 정말 상반된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만 8월경에는 이것과 관련돼서 자신이 반드시 정리를 하겠다고 이제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 아닙니까? 6.25가 또 어떤 날, 그 한국전쟁 발발했던 날이잖아요. 이날 이태원의 클럽에서 새벽 3시에 아기가 3이나 있는 가장이 지금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을 아내와 함께 뭔가 타계에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게 아니라 클럽에서 만약에 정말 여성들의 주장대로 밀착시키고서 뭐 가슴을 만지고 이런 성추행을 했다고 그런다면 이분은 더 이상 연예계에 나오면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아까 김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2번씩이나 그렇게 됐다라면은 이거는 그러고 제가 알기로는 그걸 데리고 나오는 그 클럽의 관계자 뺨을까지 때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종업원들이 말리니까 또 그 사람들을 폭행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준호 씨 같은 경우에는 돈이 좀 없더라도 이태원이 원래 저분이 처음에 춤꾼으로 발굴이 됐었던 그런 장소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향 같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달랠 곳이 없으니까 갔었을 거다라고 100번, 1000번 이해를 하더라도 그럼 이제 술집에 돈이 없더라도 갈 수 있는 인간관계들은 있을 겁니다. 그럼 들어가서 술이 만취돼서 자기 자신의 어떤 심신을 달래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그래도 공적인 인물로서 연예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이 난관을 타개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궁리를 하고 스트레스를 풀고 나왔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정황상 이해를 해주고 넘어갈 수도 있겠으나 거기에서 행패를 부리니까 종업원들이 말리고 나가시라고 했더니 그 주인까지 클럽 주인까지 뺨을 때리고 했던 정황이 진술이 나왔잖아요. 이랬기 때문에 지금 이준호 씨 같은 경우에는 아내분이 너무 불쌍하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사실 서태지와 아이들 같은 경우에 저희들한테는 정말 센세이션했습니다. 90년대, 92년에 데뷔를 했을 때 문화적인 충격이었어요. 가요계의 판도를 바꿨었던 남성 3인조 그룹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념비적이었던
사람이 98년에 제작자로 변신했다가 사업이 실패한 이후로 계속 추락 일로를 걷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결혼을 하고서 재기를 했다라고 봤으나 또 사업에서는 계속 힘든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도 이미지 관리를 잘해야 앞으로가 있는 것인데 사실 요즘 연예계에서 성추문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부끄럽습니다. 사실 연예인들 가지고서 옛날에 딴따라라고 비하했던 얘기들도 참 많았었거든요. 그런 얘기 듣기 싫어서 후배들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학력도 굉장히 스펙이 좋은 그런 연기자들, 가수들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부 자기 관리 못 하시는 분들 때문에 연예인들 하면 무슨 성추문이나 벌이고 다니는 사람처럼 이렇게 오명을 쓰게 생겼으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만약에 죄가 있다면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보기엔 일단은 5, 6월부터 지금 연예계의 문제적 남자들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중에서 이번에는 또 이제 이준호 씨가 탄생을 하게 됐는데 문제는 이준호 씨가 아시다시피 이제 사기죄로 인해서 지금 이제 수사를 받고 있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8월 24일이 선고일이거든요. 그럼 재판부에 물론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양형 과정에서 저 사람 개전에 정의 없다. 그러니까 반성하고 나아질 정의 없다라고 해서 오히려 좀 가중처벌될 여지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연예계에서 그 성추문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실 본인들이 예전에 뭐 잘 나갔거나 뭐 지금 잘 나가거나 이런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네. 뭐냐면 자기가 마치 무슨 뭐 대단한 사람이라서 내가 좀 뭘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그냥 뭐 따라올 듯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거. 예. 저는 좀 약간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 측면도 있는 게요. 이게 무슨 마치 아니 그러니까 야, 저 말을 좀 끝까지 예, 하자.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성추행이 없었는데 지금 갑자기 늘어나서 사건이 난 게 아니라요. 사실 과거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많이 드러나고 있는 예. 것은 뭐냐면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일부 보면 요즘에 나오니까 뭐 과거에는 없었는데 터진 게 아니라요. 근데 과거에는 이제 언론 매체가 한정돼 있었기 때문에 네. 뭐 신문에 조그맣게 나든지 말든지 뭐 이런 식이었는데 요즘에 매체들이 발달하고 인터넷이 발달하면 이런 사건이 나면 족족히 걸리는 겁니다. 과거에는 잘 걸리지도 않았고 걸렸다가도 대충 무마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심한 경우에 이런 말씀드리면 이제 언론인만 욕할 게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연예인만 욕할 게 아니라 언론인도 좀 비판을 받은 게 그 당시에 이렇게 걸리면 대충 무마하는 과정에서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 언론인도 또 봉투 하나 받고서 뭐 적당히 넘어가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불가능한 체제가 됐습니다. 왜냐면 일부 한두 명의 언론인이 감추려고 하더라도 워낙 매체가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뭐 지금 뭐 이런 YTN에서 이런 보도를 하고 있고요. 또 각종 이제 종편들도 많이 늘어났고 있대. 이 피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거꾸로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럼에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제 많은 연예인들이 이러면 정말 이제 이 연애 생명이 끝나겠구나 하고 조심하는 분위기가 과거보다는 좀 생기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들이 또 많습니다. 아니 근데 이준호 씨 같은 경우에 앞에 박유천, 유상무 이런 사람들 봤는데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황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게 과거에는 더 많았었던 거를 저도 기억을 해요. 그러나 언론 매체의 수도 적었었고 지금처럼 속보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보도가 많이 묻혔던 경향도 있었고요.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 현실 감각이 조금 부족한 건 맞아요. 연예인 분들이 아무래도 감각이라든지 상상력이라든지 어떤 끼를 가지고 일을 하는 일이다 보니까 감수성은 예민해요. 굉장히 극도로 예민한데 현실적인 어떤 사회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여되어 있다 보니까 남들이 어떤 자기가 동료나 후배들이 무슨 일이 터지면 저한테 묻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래놓고서 아주 일부지만 그분이 또 비슷한 사건에 연루가 돼요. 그럼 저희들은 도대체 어떤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길래 같이 비난을 해놓고 똑같은 일을 할까. 그러니까 나하고 그를 분리시켜서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린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각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꾸 망각하게 되는 것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볼 때는요, 아주 왜곡된 일부 그릇된 스타의식이에요. 내가 너 정도 만져도 영광스럽게 생각해야지. 그럴 수도 있어요. 나 대스타야. 영광스럽게 생각해야지, 고맙게 생각해야지 하는 아주 잘못된 그 자기만의 착각 속에 있다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거기다 또 가능한 얘기신 게 아이돌 출신이기 때문에 한때는 정말 온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었고 소녀 팬들이 서태지와 아이들 안 좋아했던 소녀가 없었거든요. 그러면 항상 어디 가나 환호를 받았고 좋아했었고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현실이 척박한 걸 자꾸 술을 마시면 망각할 수도 있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꾸만 타임머신을 타고 스스로의 시간은 그 시간에 머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박유천
네. 같은 경우에 지금 박유천 씨 이제 경찰 소환 조사 받죠? 이번 주 안으로 이번 예정이 주죠? 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네. 이준호 씨 같은 경우에는 연락처 파악되면 소환 조사 하겠다고 했는데 벌써 연락처 파악이 돼서 30일 오후 1시에 소환 조사 받는 거로 정해져서 발표가 나왔고요. 예. 박유천 씨 같은 경우에도 금주 안으로 소환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미 내부적으로는 시간이 나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박유천 씨 같은 경우에 근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일단은 박유천 씨는 그냥 단순한 피의자라기보다 본인이 또 고소까지 한 입장이고 또 고소 당한 게 한 4건 정도 되잖아요. 뭐 취하한 부분도 네. 이제는 친고죄가 아니니까 다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찰이 전담팀이 한두 명도 아니고 12명까지 붙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뭔가 강하게 혐의를 입증하려고 하고 있는 예. 것이 아니냐. 그럼 박유천 씨는 만약 성폭행이 아니라도 성매매의 가능성이 남아있고 또 혹시 뭐 화장실 문고리를 다 잡았다 막았다라는 게 4명 여성의 공통점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감금죄도 성립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무고 공갈 또는 그 밑에 조폭들이 있었다라는 얘기까지 총체적인 아마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우리가 간과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성폭행의 기준이 바뀌었어요, 최근에. 예전에는 성폭행을 할 때 여성이 강력하게 항의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동의한 걸로 봤어요. 근데 아니에요, 지금은. 적어도 여성이 적극적인 호응이 없으면 그 여성 건드리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그건 거부입니다. 바뀌었어요, 예전하고 이 예. 성범죄의 기준이. 예. 그래서 박유천 씨 이번 사건을 하는 과정에도 분명히 그 기준이 작용할 겁니다. 예. 그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준호 씨도 거의 뭐 CCTV 뭐 본 사람 많으니까 거의 또 유죄. CCTV에 가능성이 나왔어요. 상당히 그 높습니다. 업장 내 CCTV에서 분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정말 줄줄이 지금 이게 진짜 연예계 6월 잔인한 6월이에요. 망설스럽습니다, 예. 솔직히 말하면. 아 이게 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지.